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부력입니다. 부력. 지금 액체의 특성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력입니다. 부력이 좀 가장 말이 어렵고요. 나오는 이 말들이 좀 어렵고 문제도 좀 자주 등장하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자, 유체 내의 어떤 물체에 대하여 수직 상향으로 작용하는 힘. 물속에 뭐를 딱 던져놓으면 수직 상향으로 부력이 딱 작용해서 물체를 띄우려고 한다, 이런 개념이죠. 예. 자, 쉽게 말하면 유체 내의 물체를 띄우려는 힘을 말한다. 어떤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 크다면 그 물체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겠네요. 반대로 부력이 무게보다 부력이 더 크다면 그 물체는 뜰 것이다. 그렇죠. 띄우려는 힘이 더 큰 거니까. 자, 쇳덩어리는 물에 가라앉지만 나무는 물에 뜨는 이유는 쇳덩어리의 경우 무게가 부력보다 크고 나무는 부력이 그 나무 무게보다 부력이 더 크니까 당연히 나무는 뜬다. 새로 만든 배가 뜨는 이유는 물에 잠기는 부피를 크게 설계하여 배의 무게보다 더 큰 부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지금 제가 모두 설명을 했고, 이 말보다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래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력의 의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1, 2, 3, 4, 5번을 딱 놓고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력은 중력이 작용할 때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이다. 맞나요? 부력은 중력이 작용할 때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중력과 반대 방향은, 그죠? 중력은 가라앉으려고 하는 힘이고 반대 방향의 힘이다. 맞아요. 자, 부력의 크기는 유체 속에 있는 물체의 부피와 같은 부피를 가진 유체의 무게와 같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저는 말을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문이에요, 지문.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력의 크기는 유체 속에 있는 물체의 부피, 잠긴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잠긴 물체의 부피와 같은 부피의 유체의 무게와 같다. 물에 이만큼이 잠겼죠. 이거에 대한 요 최적을 물을 그만큼 뜨면 무게와 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같은 부피를 가진 유체의 무게와 같다. 자,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 배제된, 자, 넘쳐흐르는 제가 첨가한 말입니다. 너무 배제된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자, 그 물체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최적의 중량과 같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물체에 의해 배제된, 넘쳐 흐른 유체의 최적의 중량과 같다. 유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배제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체 위에 떠있는 부양체는 자체의 무게와 같은 무게의 유체를 배제한다. 넘쳐 흐르게 만든다. 그 무게만큼을 집어넣는 순간에 요만큼의 무게를 넘쳐 흐르게 만든다 이거죠. 욕조가 딱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은 그대로 넘쳐 흐를 거다. 그 무게만큼. 자, 하여튼 말은 어려운데 몇 번 읽어보시다 보면 조금 이해가 좀 가실 수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말도 좀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2번. 이제 부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부력은 감마 V라고 나와 있네요. 자, F. 부력. 우리가 F를 어디서 봤죠? 기호를? 힘. 힘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단위도 정리해보면요. 킬로그램 포스가 나옵니다. 정리해서 보면. 힘.
자, 부력은 감마. 감마는 유체의 비중량이죠. 유체의 비중량. 그냥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물의 비중량이다. 곱하기 최적이다. 최적. 최적은 뭐다? 배제된 유체의 최적.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잠긴 부분의 최적이다. 그죠? 배제된 유체, 잠긴 만큼 배제되니까. 잠긴 만큼 배제되니까 잠긴 부분의 최적, 배제된 유체의 최적. 부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력은 잠긴 물체의 무게다. 부력은 잠긴 물체의 무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정리되나요? 부력은 잠긴 물체의 무게다. 떠받치는 무게였는데 아까 잠긴 물체의 무게다. 자, 단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비중량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 최적 미터 3승.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가 나오죠. 이렇게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공기 중에서 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2만 킬로그램 포스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공기 중 무게가 2만 킬로그램 포스다. 근데 부력이 얼마를 작용했냐면 많이 작용했다. 그러면 그 물체의 물속 무게는 얼마입니까? 물속 무게는 많이 되는 거예요. 즉 물속에다가 저울 놓고, 그죠? 이 물체가 잠겼는데 이 물속에다가 저울을 딱 놓고 재보면 많이 된다 이거죠. 원래 2만짜리가. 즉 부력이 그만큼 많이 받치고 있으니까. 그죠? 이 부력을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결국은 유체 만약에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1000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이라는 비중량, 물의 비중량에다가 만약에 최적이 저게 10m 3승짜리다. 10m 3승. 이게 부력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MMO 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 일단 뒤에서 문제를 또 푸시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 물속에서 무게는 공기 중 무게에서 부력으로 인한 힘을 뺀 나머지가 그렇죠. 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정리하시고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이제 이 부력에서 공식을 또 아셔야 될 게 거기 이제 세 번째 거네요. 물체가 뜨는 경우 몇 퍼센트가 잠기고 몇 퍼센트가 뜨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잠긴 부분의 퍼센트를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얼마나 잠기겠느냐? 네. 그러면 잠긴다는 거는 결국은 무게의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잠기고 뭐 뜨고 하는 거니까 그 무게의 비율은 우리는 비중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체의 비중분의 물체의 비중입니다.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이게 헷갈리시나요 혹시? 물체가 밑에 내려가고 유체가 올라가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물이 기준이야죠. 그 물이 기준이 이제 물체가 기준이 됐었으니까 기준값인 유체가 밑으로 와서 기준이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편하겠죠. 자, 또 그 다음 또 뭐 있죠? 유체 속에 잠긴 부분의 높이가 있네요. 잠긴 부분의 높이. 높이를 구해라. 얼마나 잠겼겠느냐? 그러면 높이를 알려면 일단 얼마나 잠겼는지 잠긴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유체 속에 잠긴 비율.
잠긴 비율을 알게 되면 뭐만 알면 된다? 높이만 알면 되죠. 그죠? 이건 뭐 장난치는 거죠, 어찌 보면. 물체 높이만 알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공식을 적어 드리는 거예요. 물체 높이만 알고 몇 퍼센트 잠겼냐? 높이 나오겠죠. 네. 근데 문제가 단순하게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어져요. 부력이라는 게 주어지고, 물체의 무게가 주어져요. 부력이 주어지고, 물체의 무게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문제 주어지는 걸 따라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비중이 1.03인 바닷물에 전체 부피의 15%가 떠 있는 빙산이 있다. 이 빙산의 비중은 얼마인가? 비중이 일단 주어졌고, 부피의 15%가 떠 있는 빙산이 있는데, 비중을 구해라. 비중을 구하라. 지금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그죠? 뭔 비중을 구하면 우리는 이제 비중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그쵸. 액체라고 한다면, 물의 밀도 분의 그 해당 물체의 밀도. 그죠? 그럼 비중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걸 접근했을 때 답이 나오나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그러면 뭐가 그러니까 유체에 뭐가 떠 있다. 문제에서 유체가 나오고 뭔가 떠 있거나 또 잠겨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부력 문제구나.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부력 문제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자, 공식을 F는 감마 V로 적용시킬지, 아니면 요거, 그죠? 잠긴 부분의 퍼센트로 적용시킬지, 잠긴 부분의 높이를 적용시킬지를 고민해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뭐 몇 퍼센트가 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딱 보니까 부력 문제지만 잠긴 부분의 퍼센트를 우리는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잠긴 부분의 퍼센트야 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공식을 맞추지 마세요. 절대로. 공식을 쓰세요. 공식을 써놓고 이거 뭐 쓰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쓰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세요. 유체의 비중, 물체의 비중 곱하기 100. 자, 이제 주어진 거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죠. 비중이 1.03인 바닷물, 유체의 비중이 나오네요. 그죠? 유체의 비중은 1.03이다. 전체 15%가 떠 있는 빙산. 그렇네요. 떠 있는 게 15%니까 잠겨 있는 거는 85%가 되겠네. 그죠? 그랬을 때 이 빙산 물체의 비중은 얼마인가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정리해 보시면 답 나오겠죠. 그러면 0.875가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이 4번이 아닌가요? 가번이죠, 가번. 그죠? 여기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답이 가번 0.875가 됩니다. 고쳐주시고. 자, 그 밑에 문제. 유체 속에 잠겨진 물체에 작용되는 부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물체의 중력과 같다. 지금 부력 설명 나오는 겁니다. 물체의 중력과 같다, 부력이? 아니죠, 그건. 중력 같지는 않습니다. 물체의 중력보다 크다. 관계없어요, 중력 자체가. 그 물체에 의하여 배제된 액체의 무게와 같다. 아까 읽어본 거. 복잡했지만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자, 유체의 비중량과는 관계없다? 우리 분명히 부력 F는 감마 V. 그죠? 비중량과 관계가 있죠.
자, 그 밑에 문제. 비중이 0.7인 물체를 물에 띄우면 전체 최저의 몇 퍼센트가 물속에 잠기겠는가? 몇 퍼센트가 잠기겠는가? 바로 이 문제네요. 그냥 여기다 바로 한번 써보죠. 자, 지금 잠긴 물의 퍼센트 자체가 지금 X니까 이대로 전개하면 되겠네요. 자, 비중이 0.7인 물체. 일단 물체 비중은 0.7. 물에 띄우면 없네요. 다른 게. 곱하기 100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유체의 비중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0.7인 물체를 물에 띄우면이네. 그쵸? 지금 여기가 물이라는 얘기네요. 물. 그럼 물의 비중이 얼마일 거냐? 그죠? 물이 기준이 1이죠. 예, 물이 기준이 1이기 때문에 이게 0.7인 상태니까 어차피 액체의 비중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1.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이고 이 물체의 비중량은 700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얼마인가요 이게? 70%인가요? 70%가 잠기겠다 이거죠. 잠기겠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공기 중에서 무게가 900뉴턴인 돌이 물속에서 무게가 400뉴턴일 때 이 돌의 비중은 공기 중에서 무게가 900뉴턴 아까 적은 그런 거 비슷한데요. 그죠? 예. 공기 중에 무게가 900뉴턴인 돌이 있는데 물속에서는 400뉴턴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 자, 부력 F는 감마 V였습니다. 자, 공기 중 무게가 900. 공기 중 무게 900뉴턴. 물속 무게죠? 네, 물속 무게 400뉴턴. 그럼 여기 중간 사이에 부력은 얼마 작용하고 있다? 500뉴턴이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일단 500뉴턴을 하나 확보해놨네. 부력을. 그죠? 부력이 500만큼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물속 무게니까 비중량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비중량도 1000일 겁니다. 분명히. 1000kg 포스 퍼 미터 3승의 비중량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을 구하라고 할 줄 알았더니 돌의 비중을 구하라고 했어요. 돌의 비중. 비중이라는 공식 분명히 이거 지금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식을 떠올려서 여기에서 뭔가 또 찾아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공식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유체의 비중과 물체의 비중을 다 봐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 게 있나요? 비중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돌의 비중을 구할 때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비중은 어떤가요? 무슨 비중? 유체의 밀도. 그냥 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물. 네. 물의 밀도. 돌의 밀도. 그러면 비중 나오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밀도는 일단 비중량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부력이라고 문제를 내놓고 비중 얘기했을 때 이걸 떠올려서 찾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 비중을 찾고 잠기물의 퍼센트를 갖고 찾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비중, 말 그대로 비중을 구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유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돌의 비중량이 구하려면 킬로그램 포스퍼 미터 3승이 비중량이죠. 그죠?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 돌의 무게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900뉴턴. 그죠? 일단 900뉴턴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킬로그램 포스로 바꿔야죠. 그죠? 우리는 이 물의 밀도는 1000kg, 뭐 어차피 비중량, 포스, 미터 3승이니까. 그죠?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일단 바꾸고 시작이 된다. 그럼 얼마입니까? 나눠줘야 되나요? 곱해줘야 되나요? 9.8 뉴턴 퍼 킬로그램 포스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 같은 뉴턴 소거가 되죠. 그렇죠? 뉴턴과 뉴턴이 소거가 되면서 킬로그램 포스만 남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91.84 나오나요? 91.84 킬로그램 포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돌의 최적이 현재 여기에서 500뉴턴 값이 부력이고 여기에 지금 최적이 미터 3승이라는, 그렇죠?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이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요. 단위가 1인지, 즉 돌의 무게가 900뉴턴인데 900뉴턴이라는 것이 1m 3승인지 2m 3승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당연히 이 최저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최저값을 구해보면 최저는 얼마? 0.051. 그렇죠? 이 최저값이 0.051 미터 3승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91.84에다가 0.051 미터 3승으로 나눠주면 최종적인 비중량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1800.72가 되나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이 되네. 그렇죠? 네.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비중이 바로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1.8. 네. 그래서 비중은 1.8이 되더라.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력 나온 것 중에 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인류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의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써놓고 보는 거죠. 우선 부력이라는 공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비중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도 어떤 게 맞는지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이제 적응이 좀 더 이제 되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3장이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4장 유체 정력학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